정리 6. 어떤 수동 또는 감정의 힘은 인간의 기타의 작용이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감정은 인간에게 끈질기게 달라붙는다. 끈질기게 달라붙는다 하니까 끔이 생각나네요. 증명 각각의 수동의 힘과 성장, 그리고 그것의 존재의 지속은 우리의 능력과 비교되는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해 한정된다. 그러므로 그 힘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으며 외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감정은 수동적이죠. 따라서 그 힘이 클수록 감정의 힘은 더욱 커지고 우리의 끈보다 더 찰지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끈이 옷에 붙어서 난처한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감정이 우리의 정신에 작용하여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리 7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7. 감정은 그것과 반대되는 그리고 억제되어야 할 그 감정보다 더 강력한 어떤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면 억제될 수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다. 정리 1에서 표상이 참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감정이나 힘에 의해서 비로소 제거될 수 있음을 다루었습니다. 정명을 보시죠. 정명, 감정은 정신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 어떤 관념인데 정신은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존재력을 긍정한다. 긍정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이 어떤 감정에 사로잡힐 때 동시에 신체는 자신의 활동 능력을 정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변형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더욱이 신체의 이 변형은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힘을 자신의 원인에서 받는다. 그러므로 이 변형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변형으로 신체를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물체적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면 억제될 수도 제거될 수도 없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신은 전보다 강력하고 정과 반대되는 변형의 관념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즉, 정신은 전보다 강력하고 정과 반대되는 어떤 감정으로, 즉 이전 감정의 존재를 배제하거나 제거하는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은 그것과 반대되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면 제거될 수도 없고 억제될 수도 없다. 기존하는 감정이 작용하는 방식과 그것을 제거하는 절차를 스피노자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껌딱지가 양복에 붙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 붙은 껌을 얼음으로 차갑게 하면 껌이 도로록 뭉쳐서 찰진 성분이 응고되어서 그 옷으로부터 쉽게 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신나나 휘발유를 묻히면 그 휘발 성분에 끔이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신에 고정된 관념으로 자리 잡은 감정의 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응고시키는 방법과 녹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제가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즉, 얼음의 방법은 그 감정의 접착력을 응고시켜 우리 정신으로부터 제거시키는 방법이고, 신나의 방법은 그 감정과 비슷하나 더 강한 감정으로 그 감정이 녹아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몹시 화가 난 사람에게 그 화를 없애는 두 가지 방법은 그 화를 식히는 반대 감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화를 내도록 만든 사람이 무척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준다면 그 화가 쉽게 되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인데, 자네 집에 불이 났네, 빨리 가봐 라고 진짜이든 거짓이든 정보를 흘린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다는 감정이 그보다 작은 화를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8로 넘어갑니다. 선과 악의 인식은 우리에게 의식된 한에 있어서의 기쁨 또는 슬픔의 감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선과 악에 대한 인식, 선과 악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저건 선하다, 저건 나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인식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쁨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자기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로우면 악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자기에게 덕이 되고 고마우면 하이 좋다고, 그 좋은 것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이고,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슬픔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과 악의 규정은 결국 자기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증명,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을, 즉 우리의 활동 능력을 정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선 또는 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선 또는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코나투스를 더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면 그것을 억제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쁨 또는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선 또는 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아는 것, 이렇게 확실한 것이 같이 붙게 되죠. 따라서 선과 악의 인식은 기쁨 또는 슬픔의 감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기쁨 또는 슬픔의 관념일 뿐이다. 그러나 이 관념은 정신이 신체와 합일되어 있다. 그 신체와 정신을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지 사실은 동일한 것이에요. 신체가 곧 정신을 나타내고 정신이 신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동전에 양면에 불과한 것이죠. 스피노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분리해서 설명하고 편의상 그것이 평행한다는
평행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관념은 감정 자체와 즉 신체적 변형의 관념과 오직 개념상으로만 구별된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인식은 우리에게 의식된 한에 있어서의 감정 자체일 뿐이다. 어떤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규정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기쁨이나 슬픔을 주는 것과 무관할 때는 그것이 과연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선악의 판단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기 위해 죽이는 행위가 과연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선악 여부는 보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기준은 자기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대한 인식일 뿐인 것입니다. 정리 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은 그것의 원인이 현재 우리와 함께 있다고 표상되는 경우,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표상되는 경우보다 더 강력하다. 이 점을 이제 증명하고 또 계속되는 증명에서 주로 시간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측면이 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표상되느냐, 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보시죠. 표상은 어떤 관념인데 정신은 그것에 의하여 사물을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머리에 떠올릴 때는 그 사물이 가진 관념을 머리에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관념으로 인해서 그 사물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념은 외부 사물의 본성보다 인간의 신체 상태를 더 많이 나타낸다. 여러 번 다루었죠.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 사물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표상하지 않는 동안에는 더욱 강렬하다. 그러므로 감정도 역시 그것의 원인이 현재 우리와 함께 있다고 표상되는 경우,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표상되는 경우보다 더 강렬하거나 또는 강력하다. 표상, 영어로는 imagination이라고 하는데, 표상과 심상을 구별한다면 심상은 이미지고 그 이미지화하는 것을 표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상이 명사라면 표상은 그 명사를 동사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상을 이루는 그것이 표상입니다. 표상 곧 이미지는 하나의 관념인데 이미지로서 그 사물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릴 때는 항상 그 사물이 가진 관념, 그것을 표상으로서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 사물에 대한 관념은 사물의 본성보다 내 신체의 관념을 더 많이 나타낸다. 가장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표상에 대해서 다룰 때. 따라서 어떤 감정의 표상의 원인이 자기 신체에 있다면 그 표상을 배제하는 다른 사물의 표상이 외부에서 나타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외부 사물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표상하지 않는 동안에는 더욱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시죠.
내가 이전에 제3부정리 18에서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심상에 의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표상하고 있는 사물이 현존하는 것과 같은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고 말했을 때, 여기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이 두 개의 동사로 표현된 단어는 사실상 원어에서 하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ffect인데 영향을 준다, 보통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라틴어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동사로 연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극받아 변화된다, 이 표현은 촉발시킨다 또는 영향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번역할 때마다 하나의 단어를 두 개의 동사로 지금 번역한 것입니다. 이 황태현 씨가 자극받아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촉발시킨다,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단지 그 심상에만 주의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이 진심을 분명히 주의했다. 즉, 그것이 가진 이미지만 우리가 유의한다면, 그 점만 우리가 고찰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심상은 우리가 그 사물을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하지 않았던 간에 동일한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3부 정리 18에서는 과거 또는 미래의 사물의 심상에 의해서 인간은 현재의 사물의 심상에 의해서와 동일한 기쁨 또는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촉발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심상은 과거 또는 미래와 관계없이 동일한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이 떨어져 배고픈 시절을 떠올릴 때의 감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 사물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현존한다고 고찰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잘 됩니까?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 심상이 보다 약해진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때에 이것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이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4부에서, 지금 우리가 4부를 다루고 있죠, 감정의 힘에 대해 다루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자로 살고 있다면 배고픈 그 본성은 똑같은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부자로 부하게 살고 있다면 그처럼 배고픈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고 우리가 보니까 배고픈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배고픈 시절의 감정은 약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 사물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 현재 부자로 살고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고픈 것을 배제하는 관념이 부자 아닙니까? 부자로 살고 있다면 배고픈 관념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보충, 개,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심상, 즉 현재의 시간을 배제하고 미래 또는 과거의 시간에 관련시켜서 고찰하는 사물의 심상은 다른 사정이 같다면 현재 사물의 심상보다 약하다. 따라서 미래나 과거의 사물에 대한 감정은 다른 사정이 같다면 현재의 사물에 대한 감정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미래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생각이 현재의 생각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를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가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지나간 과거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하고 비교했을 때 그걸 동일하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취급하느냐, 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딱 집어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다루는 점에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상은 그 원인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고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재의 심상, 그 원인이 현재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때가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심상이 더 강력하다는 거죠. 이미 사라진 과거의 심상이나 미래에 닥칠 불확실한 심상보다 더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심상이 현재의 심상보다 약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래에 너가 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너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미래가 확실한 것이라면 현재의 심상과 동일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년 후에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 말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게 100억이라는 돈이 국가로부터 받기로 채권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10년 뒤에 내가 채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되니까 그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믿고 현재 부자인 것처럼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약한 심상을 가지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심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예를 다시 들었는데, 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1천만 원 꿔주면 1년 뒤에 갚을게 라고 약속을 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과거에 본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때 좀 미안해서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겠죠. 저 사람도 빌려줬으니까 나도 빌려줘야 되겠다. 하지만 현재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이 빌려줬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빌려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 되려면 사정이 똑같아야 하는데 현재와 과거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나는 갚아줬지만 저 사람은 안 갚아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정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과거에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현재의 돈을 빌려달라는 만큼의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갚는다는 사실은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정이 과거나 미래와 동일할 수는 없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리 10. 우리는 빨리 나타나리라고 표상하는 미래의 사물에 대해서는 그것의 출현 시간이 현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표상하는 경우보다 더 강하게 자극받아 변화된다. 또 우리는 아직 멀리 사라지지 않았다고 표상하는 사물의 기억에 의해서는 그것이 이미 멀리 사라졌다고 표상하는 경우보다 더 강하게 자극받아 변화된다. 증명 쉬운 내용인데
성명을 봅시다. 사물이 빨리 나타날 것이라거나 혹은 아직 멀리 사라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한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사물의 미래의 출현 시간이 현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혹은 그것이 멀리 사라졌다고 표상하는 것보다 그 사물의 존재를 더 적게 배제하는 어떤 것을 표상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한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더 강하게 자극받아 변화된다.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시점이 미래나 가거나 가까울수록 더 현재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하고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슬픔의 감정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정리구가 인용되어 있는데 요거 바로 앞에서 다룬 거죠. 다시 한번 보면 감정은 그것의 원인이 현재 우리와 함께 있다고 표상되는 경우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표상되는 경우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현재의 원인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현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에 대한 영향력은 그만큼 더 약하게 된다. 삼국시대의 영토 경계령보다 조선시대 국정이 사람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1000년 후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리라는 꿈보다 10년 후에 GNP가 2배가 된다는 사실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맞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이 현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면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다 동일하게 된다는 내용이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표상이 시공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석 정의 6에서 주의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표상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간격으로 현재로부터 떨어져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령 그것들이 서로 시간상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고 있을지라도 똑같은 정도로 약하게 자극받아 변화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이런 시공간상의 표상까지 다루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된 것과 또 앞으로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떤 것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정의 6 제3부 정리 18의 주석 1과 2에서 나는 미래, 현재 및 과거의 사물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시간적 거리도 일정한 한계까지만 표상할 수 있다는 점이며 그 이후로는 시간과 공간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동일 평면상에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잘랐습니다. 일정 시간이 넘어서는 표상되는 시공간의 한계는 동일 평면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조선 시대의 일이나 삼국시대의 일이나 우리는 똑같이 옛날 일로 치부한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000년 후에 수명이 130세가 된다는 것이랑 1만 년 후에 수명이 200세로 된다는 것이랑 같은 것으로 표상한다는 것입니다.